김순옥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 첫빛에 잠이 깼다. 시계는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75세가 되어서도 그녀의 몸은 아직 젊은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문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1층에 새들어 사는 정미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순옥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미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방금 명단에서 봤다니까요. 김순옥. 네. 맞아요. 오늘 오전에 입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옥의 등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입소? 무슨 입소 말인가? 그녀는 귀를 바짝 세웠다. 네. 알겠어요. 바로 올라가서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옥이 문을 열자 미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미연아? 제가 청담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긴급히 나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미연이 숨을 몰아쉬었다. 신규 입소자 명단에 할머니 성함이 있어요. 오전 9시에 픽업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순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할머니, 아드님이 직접 와서 서류 작성했다고 해요. 중증 치매 진단서까지 제출했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멀쩡하시잖아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순옥은 갑자기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이 터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 현수가 자꾸 인감을 달라고 했던 일. 며느리 지은이가 온갖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일. 그리고 며칠 전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했던 일까지. 미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내가 바보였구나. 완전히 바보였어. 할머니,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해요. 9시가 되기 전에. 순옥은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그녀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서랍에서 등기권리증과 통장들을 꺼냈다. 현금으로 비축해둔 돈까지 챙겼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미연이 제안했다. 아니야. 내가 연루되면 안 돼.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영숙이한테 가야겠다. 이영숙은 그녀의 평생 친구였다. 같은 시장에서 나물 가게를 운영했고 서로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존재였다. 더 중요한 건 영숙이 혼자 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다는 점이었다. 순옥은 큰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다. 미연이 불안한 듯 시계를 봤다. 할머니, 벌써 6시예요. 빨리 나가세요. 미연아,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네, 말씀하세요. 혹시 현수나 지은이가 나한테 연락하면 나는 아침 일찍 친구 집에 갔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해줘. 그리고 요양원에서 뭔 일이 있어도 내가 동의한 적 없다는 걸 꼭 기억해둬.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옥은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건물을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영숙이 집 주소를 말하면서 생각했다. 현수야, 지은아, 너희들이 날 만만하게 봤구나. 하지만 내가 호락호락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줄 차례야.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순옥은 가방을 꼭 안고 앞을 바라봤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샵 각성, 노인의 역습, 샵 챕터 1 새벽의 경고. 김순옥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 첫빛에 잠이 깼다. 시계는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75세가 되어서도
그녀의 몸은 아직 젊은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문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1층에 새들어 사는 정미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춘옥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미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방금 명단에서 봤다니까요. 김순옥. 네. 맞아요. 오늘 오전에 입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춘옥의 등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입소? 무슨 입소 말인가? 그녀는 귀를 바짝 세웠다. 네. 네. 알겠어요. 바로 올라가서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춘옥이 문을 열자 미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미연아? 제가 청담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긴급히 나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미연이 숨을 몰아쉬었다. 신규 입소자 명단에 할머니 성함이 있어요. 오전 9시에 픽업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춘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할머니, 아드님이 직접 와서 서류 작성했다고 해요. 중증 치매 진단서까지 제출했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멀쩡하시잖아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춘옥은 갑자기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 현수가 자꾸 인감을 달라고 했던 일. 너느리 지은이가 온갖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일. 그리고 며칠 전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했던 일까지. 미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춘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내가 바보였구나. 완전히 바보였어. 할머니,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해요. 9시가 되기 전에. 춘옥은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그녀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서랍에서 등기권리증과 통장들을 꺼냈다. 현금으로 비축해둔 돈까지 챙겼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미연이 제안했다. 아니야. 내가 연루되면 안 돼. 춘옥은 고개를 저었다. 영숙이한테 가야겠다. 이영숙은 그녀의 평생 친구였다. 같은 시장에서 나물 가게를 운영했고 서로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존재였다. 더 중요한 건 영숙이 혼자 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다는 점이었다. 춘옥은 큰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다. 미연이 불안한 듯 시계를 봤다. 할머니, 벌써 6시예요. 빨리 나가세요. 미연아,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네, 말씀하세요. 혹시 현수나 지은이가 나한테 연락하면 나는 아침 일찍 친구 집에 갔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해줘. 그리고 요양원에서 뭔 일이 있어도 내가 동의한 적 없다는 걸 꼭 기억해둬.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춘옥은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건물을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영숙이 집 주소를 말하면서 생각했다. 현수야, 지은아, 너희들이 날 만만하게 봤구나. 하지만 내가 호락호락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줄 차례야.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춘옥은 가방을 꼭 안고 앞을 바라봤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샵샵 챕터, 이 진실의 조각들. 영숙이는 문을 열자마자 순옥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순옥아,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웬 짐까지 들고? 영숙아, 내가 완전히 당했어. 순옥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수와 지은이가 날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어.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순옥은 미연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영숙은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 자식들이 진짜 사람이 맞나? 영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순옥아, 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서류 같은 거 쓴 적 없어? 그게. 순옥은 머리를 감출다. 지난달부터 지은이가 자꾸 도장 찍으라고 했어. 병원 서류라고 하면서. 그리고 현수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번 떼어줬고. 아, 이것들이 정말. 영숙이 분개했다. 순옥아,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모든 거래를 정지시켜야 해. 은행이 문 열기까지 한참 남았잖아. 인터넷, 뱅킹 해봐. 아니면 고객센터라도. 순옥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현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받아봐. 영숙이 속삭였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연 씨가 새벽에 나가셨다고 하던데. 응. 영숙이 집에 왔어. 오랜만에 옛날 얘기 좀 하려고. 아, 그래요?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어. 왜? 아니, 그냥. 혹시 몸 아픈 데 없으시죠? 순옥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을 느꼈다. 나 멀쩡해.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영숙이 혀를 찼다. 저놈이 완전히 당황했네. 계획이 틀어진 거야. 순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미연이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방금 요양원 직원이 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안 계신다고 하니까 급하게 돌아갔는데 그 직후에 아드님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며느님도 와서 할머니 방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열쇠가 없다고 하니까 완전 돌아버리더라고요. 순옥은 영숙과 시선을 마주쳤다. 미연아, 고생했어. 조심해,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요양원에서 몰래 들은 건데요. 할머니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대요. 수익자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순옥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보험.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자고 했던 거구나. 미연아, 정말 고마워.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조심할게. 전화를 끊은 순옥은 영숙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영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순옥아, 이거 진짜 심각해. 요양원에 넣어서 치매 환자로 만들고 보험금까지 노렸다는 얘기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현수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지은이도 요즘 명품만 사대더라고. 그러니까 너한테 손을 뻗친 거야. 순옥아, 우리 지금 당장 은행부터 가자.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봐야 해. 순옥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지은이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오늘 병원 예약이 있으시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받기로 했던 거요. 순옥은 소름이 돋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인가?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어. 어머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셔서.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급히 바뀌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럼 언제 집에 오세요? 모르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영수가, 저들이 정말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준호가, 진정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데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 영숙은 일어나서 노트북을 가져왔다.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부터 처리하자. 그리고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이런 일에 전문가래. 준옥은 마우스를 잡았다. 손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오전 9시 정각. 순옥은 영숙과 함께 은행 본점에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해결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와서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전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 계좌를요? 무슨 일이시라도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지금 당장 모든 계좌의 출금을 정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인감도 분실 신고할게요. 직원은 순옥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서둘러 업무를 처리했다. 순옥은 절차를 밟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현수야, 이제 내 돈 한 푼도 만질 수 없어. 은행 업무를 마친 두 사람은 곧장 영숙이 추천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간판에는 최철민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철민 변호사님 맞으시죠? 영숙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전화로 급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최철민은 40대 후반의 단정한 남성이었다. 그는 순옥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일단 구성될 수 있는 죄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사기, 사문서 위조, 감금 미수. 그리고 만약 보험 서류까지 위조했다면. 변호사님, 제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보험회사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순옥이 고개를 저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연이었다. 할머니, 지금 아드님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아까부터 계속 은행 전화하고 있는데 뭔가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순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됐네. 그리고 할머니, 제가 또 알아낸 게 있어요. 어젯밤에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차 안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데 요양원 얘기하면서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금이 10억이니까 빚도 갚고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라고도 했어요.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10억이요? 혹시 그 대화를 녹음하신 건 없나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는 걸 모르시니까 앞으로도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변호사가 순옥에게 말했다. 김순옥님,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정황 증거만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보험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의 자백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이때 순옥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현수였다. 받아보세요. 하지만 녹음을 켜두시고요. 최 변호사가 조언했다. 여보세요? 엄마. 은행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까부터 계좌가 막혀 있다고 하는데. 아, 그거? 내가 막아놨어. 네. 왜요? 순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현수야,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니?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요양원 얘기 말이야. 그리고 보험 얘기도. 엄마, 그게 아니라, 현수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현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3억이 넘어요. 순옥은 최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다. 자백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내 보험금을 노린 거야? 엄마, 그냥 잠깐만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내가 편하게 아니면 내가 편하게? 엄마, 현수야, 너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한 게 뭔지 알아? 40년 동안 시장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집까지 사줬잖아. 그런데 이게 내 보답이야?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현수야, 나 이제 75살이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 마지막 시간을 내 마음대로 보낼 권리도 없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순옥은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최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김순옥님, 이 녹음 파일을 잘 보관해 두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옥님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영숙이 순옥의 손을 잡았다. 순옥아,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함께 있을게.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변호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런 사건, 이길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순옥님, 저는 이런 케이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속된 말로 불효자식, 저격수라고 불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틀 후, 최 변호사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순옥과 영숙은 변호사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순옥님,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네요. 순옥은 손에 땀을 쥐며 물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이 서류를 보세요. 최 변호사가 보험 가입서를 내밀었다. 김순옥님 명의로 종신보험 10억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고현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언제 가입된 거예요? 3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다. 여기 계약자 서명란을 보세요. 순옥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이거 내 글씨가 아니야. 맞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해봤는데 명백한 위조로 판정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감정 결과서를 보여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료진단서도 같이 제출됐는데 무슨 진단서요? 건강 상태 양호, 정신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양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중증 치매로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모순이죠. 영숙이 분개했다. 이 자식들이 진짜 치밀하게 계획했네. 보험 가입할 때는 건강하다고 하고 요양원 넣을 때는 치매라고 하고.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연이었다. 할머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계시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미연이 변호사 사무실로 왔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어젯밤에 정말 중요한 걸 녹음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인데 미연이 녹음기를 재생시켰다. 차 안에서 나누는 현수와 지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여보, 엄마가 갑자기 계좌를 막아버렸어. 어떻게 하지? 진정해. 일단 보험은 이미 처리됐으니까 괜찮아. 문제는 요양원인데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본인 동의 없이는 입소가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이미 계약금까지 냈는데 일단 엄마를 설득해봐야지. 아니면
아니면 약을 좀 먹여서라도 얌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춘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은 계속됐다. 여보,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 만약 들키면 들킬 게 뭐 있어? 어차피 치매 진단서도 만들었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요양원에 들어가고. 그럼 우리가 후견인이 되는 거야. 그래도 지은아,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3억 5천만 원이야. 이자만 월 500만 원씩 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도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알아. 알아. 근데 엄마는 진짜 멀쩡하신데 요양원에 넣는 게 맞나? 지은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보험금 10억이면 빚도 갚고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잖아.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 없어. 내일 강제로라도 모셔가야 해. 녹음이 끝났다. 사무실에는 정적만 흘렀다. 춘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약을 먹인다는 게 무슨 약 말이야? 최 변호사가 대답했다. 아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을 잃게 해서 강제로 요양원에 데려가려는 계획인 것 같네요. 미연이 덧붙였다. 할머니,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제가 요양원 직원한테 들었는데 아드님이 후견인 신청도 준비하고 있대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가짜 진단서로요. 영숙이 주먹을 쳤다. 이 악마 같은 자식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 최 변호사가 녹음기를 가리켰다. 이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을 텐데 그 안에 더 많은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춘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내일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김순옥님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들이 언제 강제로 데려갈지 모르니까요. 미연이 손을 들었다.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춘옥은 미연과 영숙 그리고 최 변호사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가족보다 이 사람들이 더 진짜 가족 같았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춘옥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현수야, 지은아, 너희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빼앗으려고 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최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김순옥님,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